21번. 자, 20번까지가 컴퓨터 일반이었고요. 네, 21번부터가 스프레드시트 일반. 네, 40문제입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엑셀의 데이터 분석 도구죠. 데이터 분석 도구로서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작성, 부분합,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네, 그러한 부분들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피벗 테이블 실기에서도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피벗 테이블 구하는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네. 요 문제에서 피벗 테이블 문제 자주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시나리오 파트하고요. 피벗 테이블 파트하고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원본 데이터를 수정을 했을 때 해당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자동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여기 틀린 보기예요. 안 돼요. 피벗 테이블 원본 데이터 가지고 피벗 테이블로 분석을 한 결과치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원본 데이터에 뭔가 오타 잘못 입력했네? 원본 데이터를 수정했다 하더라도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수정되어진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나리오도 분석 툴인데 시나리오도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결과값을 모르고 입력값들을 조정을 해서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는 툴이 시나리오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 2회차 문제에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골라라고 하면서도 틀린 보기로 원본 데이터 수정해도 그 보고서에 자동 반영이 안 되는데 된다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뒤에 한 두세 문제 뒤에 보면 시나리오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 문제도 나왔는데 똑같은 보기, 틀린 보기 똑같이 나왔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면 원본 데이터 수정했을 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 자동 반영이 안 된다. 네. 근데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1번입니다.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 선택할 때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이거나 논리값인 필드를 선택하여 핵레이블 영역에 추가한다. 네. 오케이. 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제가 요 밑에 이미지 캡처는 해 놓았는데 요 이미지 캡처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캡처 이미지 가지고 보여드리면 네, 잠시만요. 네, 캡처 이미지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21번이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여기도 너무 허려가지고 네, 좀 허릿하다 그죠? 네, 오른쪽에 보면 데이터 필드라고 해가지고 필드들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네, 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영역 배치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해당 보고서 필터하고요. 핵 레이블, 열 레이블, 데이터 값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 선택할 때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이거나 논리값인 필드를 선택하여 핵 레이블 추가한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값 영역에 추가되어진 필드가 2개 이상이면 시그마 값 필드가 열 또는 핵 레이블에 추가된다. 이것도 맞아요. 열 레이블, 핵 레이블 단추를 클릭하여 레이블 필터나 값 필터를 설정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맞아요. 네. 해당 너무 허릿해가지고 여기 이제 펼침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밑에 목록이 떠요. 네. 그 설명이기 때문에 맞고 틀린 보기로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얘예요. 복양목. 네. 짚어드렸던 것처럼 이게 틀린 보기 자주 나와요. 네. 그래서 명확하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원본 데이터 수정해도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자동 반영 안 돼. 얘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 네.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22번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한 상태에서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의 확인 단추를 누른다. A2에서부터 A6 범위를 선택한 후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하고 기록 중지를 눌러서 서식 매크로의 작성을 완료했다. 다음 중 매크로 작성한 후에 C1셀을 선택하고 서식 매크로를 실행한 결과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걸 실습을 통해 가지고 안 익혔기 때문에 해당 제가 그 설명은 드리긴 하겠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부분 자체는 뭐냐면은 이 매크로 기록은 우선 개념은 그잖아요. 네. 처리 절차를 포함하고 하나의 꾸러미를 만드는 거야. 네. 제일 매크로를 활용해서 효과가 좋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 작업 자체가 좀 복잡한 작업이에요. 복잡한 작업을요 한 덩어리로 네, 기록을 하고 한 번만 쓸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쓰는 대상 자체를 매크로로 기록하면 효과가 굉장히 커요. 자, 매크로를 기록을 하면 기본값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본은 참조 대상 자체가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셀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참조하는 범위를 이런 식으로 블록을 잡았으면 요 셀을 선택해서 실행시키던 요 셀을 선택해서 실행시키던 대상 참조하는 범위가 여러분 못 바뀌어요. 딱 이 범위야라고 절대 참조인데 여기 보세요.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부분이 주황색으로 돼 있죠. 얘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을 했으면 선택하는 셀의 위치에 따라서 참조하는 대상 자체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요. 네. 요 A4셀을 선택하고 범위 영역을 이렇게 블록 잡았다고 한다면 A6셀을 선택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으로 바뀌어 버려요. 범위가 참조하는 대상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대 참조 교육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세요. 네, 문제에서 참조 대상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A2에서부터 A6 범위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A2에서부터 A6 범위 여기구나. 네, 다시 마킹하면서 하겠습니다. A2에서부터 A6이다. A2에서부터 A6 여기네요. 네, 여기.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의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지금 현재 포커스가 여기 돼 있다 그죠? 지금 현재 보니까 A1이 선택되어진 상태로 스타트를 했네요. 요게 지금 선택돼 있으니까 A1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이렇게 실행시켜 가지고 해당 참조 범위 자체를 A2에서부터 A6으로 블록 지정을 했다. 근데 뭐 상대 참조로 기록해서 자 그런데 C2셀을 선택을 하고 C1셀을 선택했다. C1셀 여기잖아요. C1셀을 선택하고 서식 매크로를 실행한 결과는 참조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A1셀 선택한 상태에서 참조 범위가 A2에서 A6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주소로 안 따져요. 주소로 안 따지고 A1셀 기준으로 참조하는 대상은 얘 기준으로 한 칸 밑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다섯 칸 범위 이렇게 되니까 C1셀을 선택했다면 C1셀 기준으로 한 칸 밑에서부터 다섯 칸 이렇게 돼요. 네, 선택하는 대상 자체가. 그 대상 자체를 뭘 했다고요? 서식 매크로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했다. 네. 그럼 여기에 대상 자체의 입력 내용이 굵게 되겠죠. 자, 결과로 옳은 것은 C2에서부터 C6 스타일이 굵게 지정된다.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얘 개념은요. 문제의 포커스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개념 이해하고 있는지를 네, 묻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24번으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이 문제예요. 아까 21번에서 내가 미리 설명드렸던 문제예요. 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우선은요. 네, 개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서요. 네, 현재값이 이 기준값이에요. 이게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호황하고요. 불황하고요. 추가된 시나리오예요. 추가된 시나리오. 그래서 요거 문제 자주 나와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던져주고요. 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몰라요. 이 문제 내용 자주 나와요. 네, 자주 나오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값이 기준값이다. 추가되어진 시나리오는 호황과 불황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추가된 시나리오 개수는 몇 개다? 2개다.
라고 알 수 있지만 네, 해당 설명에서 해당 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추가되어진 시나리오의 개수는 현재값, 호황, 불황이니까 시나리오는 3개 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틀린 보기예요. 네. 설명 볼게요. 호황과 불황 2개의 시나리오로 작성되어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새 워크시트에 표시되어진다. 예, 맞아요. 두 번째, 원본 데이터에 냉장고 판매 요 이름이죠. 네, 세탁기 판매, 네, 그리고 예상 판매 금액이라고 하는 네, 이름을 정의한 셀이 있다. 이거 맞아요. 얘는 이름 정의를 하지 않으면 요거처럼요. 요거처럼 셀 주소가 네, 셀 주소가 표시되어지는데 해당 이 셀 주소로 입력 데이터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 셀 주소를 이름 정의해 가지고요. 네. 이름 정의해 가지고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네. 그러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만 보더라도 아, 냉장고 판매 금액이 현재 2%네, 뭐 세탁기 판매가 3%네,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요. 네. 그래서 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 요 이름 정의하는 과정을 꼭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에서 변경셀의 현재값을 수정을 하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이게 틀렸다고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더라도 자동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 다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내의 모든 내용은 수정 가능하며 자동으로 설정되어진 윤곽도 지울 수 있다. 아, 네. 이거는 맞다. 이렇게 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2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사원명이 2글자이면서 실적이 전체 실적의 평균을 추가하는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고급 필터의 조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해당 데이터 관리 파트의 문제인데 필터 중에 고급 필터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입력 데이터에서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걸러내어 가지고 그 걸러내어진 부분에 뭔가 셀 서식을 달리 지정을 해가지고 채우기 색깔이나 뭐 아니면 글꼴의 서체나 색깔이나 테두리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달리해서 눈에 띄게끔 구분되게끔 설정하는 게 네. 아, 그건 조건 서식이고 방금 설명드린 건 얘는 고급 필터잖아요. 네.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걸러내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걸러냅니다. 네. 걸러낸다. 여기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 지금 2개 조건 주어져 있어요. 사원명이 2글자여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해당 사원명 필드의 입력값이 2글자인 거라고 할 때의 조건으로 올바른 것은 사원명이 이꼴 같으냐. 네. 해당 요 이꼴 물음표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이 물음표 법령 문자하고 별표 법령 문자하고는 기능이 다른데 물음표는 이 글자 수 한 글자 수를 따져요. 근데 별표는 글자 수를 안 따져요. 그 자리에 뭔가 있던 없던 상관없어.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해당 글자 수가 2글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꼴 물음표인 게 맞고 얘 별표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LEN 함수는 랭스 함수예요. 길이. 네. 글자 수의 길이. 얘를 이용해도 돼요.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전체 실적의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 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네. 입력되어진 값 자체의 크기값을 따질 때는 해당 필드 이름을 실적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전체 실적의 평균을 구한 그 값과 비교한 결과값이 네, 그렇게 구한다라고 하면 얘는 가공 처리한 케이스입니다. 입력 데이터를 가공 처리할 때는 반드시 기존에 있는 필드 이름을 사용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얘들은 안 되고 이렇게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적 조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B1셀의 입력값이 해당 B2부터 B9까지의 평균값보다 크냐.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고급 필터 문제 자주 나옵니다. 네. 데이터 관리 파트에서. 다음 24번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연속되어진 셀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 19년 1회차와 18년 2회차 2회차 풀었잖아요. 저희가 그 다음에 18년 1회차까지 3회차 풀었잖아요.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그 문제가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 요렇게 내가 문제 풀었던 거하고 해당 20문제 중에 똑같이 나오는 거는 많아야 2문제예요. 많아야 2문제. 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풀었던 회차에 요거와 똑같은 게 있었어요.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되는 있는 연속되어진 셀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 틀린 거 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셀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를 눌러가지고 선택 영역을 확장해. 첫 번째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는데 마우스 요 화살 방향키 이용해가지고 네 선택 범위를 확장할 수 있어. 요거 맞아요. 기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익혀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Shift 키 이용하게 되면 마지막 셀, 첫 번째 셀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채 마지막 셀 선택하면 연속 범위 선택되죠. 연속 범위. 네. 범위의 마지막 셀을 클릭을 해서 연속된 셀 범위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셀 선택하고 F8번 키를 누른 다음에 방향 키를 눌러가지고 선택 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어. 네. 첫 번째 선택하고 F8번 키 누르고 방향 키. 얘도 해보시면 동작이 돼요. 4번은 첫 번째 셀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보세요. 위에가 빠져 있고 안 빠져 있고. 네. 이거죠. 위에 1번은 컨트롤 시프트인데 4번은 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방향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6번. 자, 네. 다음 중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1급에서는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로 넘어가신다고 한다면 네. 해당 엑셀에서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요구되고요. 액세스에서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요구가 되어집니다. 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자, 문제 볼게요. 네.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텍스트 파일은 구분기호나 일정한 너비로 분리되어진 모든 열을 엑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일부 열만 가져올 수는 없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얘가 틀렸습니다. 제가 밑에 이 이미지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네. 텍스트 마법사의 3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에서 보면 해당 가지고 오는 열 중에 열 가져오기 건너뛰임이라는 게 있어요. 열 가져오지 않음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열은 가져오지 않을 거야. 네. 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열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열만 가져올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틀렸어요. 다음 액세스 파일은 피벗 테이블, 워크시트 네. 특정 위치 등으로 다양하게 불러올 수 있고 웹상의 데이터 중에 일부를 워크시트로 가져오고 새로 고친 기능을 이용하여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기능을 이용하면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데이터의 추출 조건을 설정하여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다. 네. 요 4번 기능은 액세스 실기 파트에서 반드시 나와요. 외부 데이터 가져올 때 해당 요걸 합니다. 액세스가 아니라 네네. 요걸 반드시 요걸 합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번.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을 내용이 별표, 수정, 별표, 바꿀 내용이 별표, 변경, 별표를 입력을 하고 네, 이미지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는 찾을 내용과 네, 바꿀 내용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찾을 내용에다가 자 별표라는 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범용 문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해당 요 자리에 어떤 값이 와도 상관없어요. 또는 없어도 돼요. 네. 수정이라고 하는 게 별표가 왼쪽 오른쪽에 있으면 얘는 무슨 의미냐? 수정이 포함되어 있는 건 무조건 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수정. 네, 수정이라는 글자. 수정이라는 글자를 예를 들어서 뭐 색깔 수정이라고 입력되어진 네, 해당 셀이 있다. 얘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색깔 수정. 또는 수정 방법이라고 네, 입력되어져 있는 문구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는 수정만 입력되어진 것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포함되어지는 글자 이 말입니다. 바꿀 내용에다가 변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수정을 변경으로 바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바꾸기 대화성대를 누르게 되면 수정하는 모든 글자는 뭘로 바뀐다? 별표 변경 별표가 아니라 변경으로 바뀌는 거죠. 앞뒤에 이 별표가 없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요. 네, 2번. 네, 보면 이꼴 A1 곱하기 B1과 같은 수식을 검색을 하려면 찾는 위치를 수식으로 선택을 한 후에 찾을 내용에다가 네, A1 퀼트 별표 B1 입력을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보세요. 특수기호 이 별표가 입력된 걸 찾으려고 해요. 특수기호 별표가 입력된 걸 찾으려고 찾은 문자열에다가 별표만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별표 기호를 인식을 안 해요. 네. 모든 어떠한 게 입력돼도 상관없어.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별표 자체가 입력되어진 셀을 찾고자 할 때는 앞에 퀼트를 덧붙여줘야 돼요. 퀼트 그리고 별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별표가 입력되어진 셀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요. 예, 맞아요. 설명은.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찾을 서식과 바꿀 서식을 설정할 수도 있어. 네, 내용이 아니라 서식을 대상으로 해서도 찾을 수 있어요. 셀 포인트 위치, 네, 어떤 셀이 선택되어져 있는 포인터 위치를 기준으로 앞에 위치한 데이터를 찾으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 버튼 단추를 클릭을 하면 된다. 이것도 맞는 설명 문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익혀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2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28번. 다음 중 엑셀에서 날짜 데이터의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날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허용을 해요. 네. 하이픈 기호, 슬러시 기호 둘 다 허용을 해요. 2020년 7월 네. 22일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또는 20 하이펀 07 하이펀 22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셀에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 이거는 날짜 데이터이네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요 어떻게 입력 완료되느냐면은 2020 하이펀 07 하이펀 22 이래서 연내 자리, 월두 자리, 일두 자리 하이펀으로 연결되어진 문구가 셀에 입력이 됩니다. 네. 날짜 데이터는 하이펀의 슬러시를 이용해서 연, 월, 일을 구분한다. 맞아요. 날짜를 연도를 생략을 하고 월과 일만을 입력을 했다. 네. 예를 들어서 7 하이펀 20이라고 이렇게 입력했다 칠게요. 네. 하고 엔터키를 딱 누르게 되면 입력 완료되어진 결과치에는 이 컴퓨터요. 입력한 컴퓨터의 날짜 있죠. 날짜 설정되어진 연도값이 자동적으로 추가됩니다. 정상적으로 날짜가 제대로 설정되어진 컴퓨터에서는 오늘 날짜가 2020년 7월 22일이니까 2020이 붙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07 하이펀 20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설명도 맞고요. 날짜 연도를 두 자리로 입력을 한다라고 할 때 연도가 30 이상이면 1900년대, 29 이하면 2000년대. 아까 제가 이렇게 입력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20-07-22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몇천 년도, 1900년 이하, 2000년 이하 입력 안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현재 기준으로 보세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과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수 1900년대가 훨씬 많죠. 네. 그래서 30년 이상 연도가 인 경우에는 자동 붙는 게 1900년대가 붙고요. 29 이하인 경우에는 2000년대가 붙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020-07-22로 입력된다 이 말입니다. 왜? 20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30년이라고 했다면 30-07-22하고 엔터키 딱 누르면 이 케이스는 이제 1930-07-22로 입력된다 이 말입니다. 네. 4번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을 누르면 현재 오늘 날짜가 입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틀렸어요. 네.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누르면 현재 시간요.
현재 시간이 입력되고요. 네. 컨트롤하고 세미콜론을 누르게 되면 오늘 날짜가 딱 찍혀요. 해당 그 셀에. 넘어갈게요. 네. 다음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차트 문제가 2급은 4문제가 나와요. 2급은 4문제 나오는데 1급은 한 2문제 내지 3문제 나와요. 네. 그래도 비중도가 적지 않은 비중도입니다. 네. 오히려 점수 딸 수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덩그러니 이렇게 차트를 하나 던져주고 해당 차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올라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 얘에서 묻는 부분은 뭐냐면 차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묻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요. 계열 옵션에서 간격 너비가 0%로 설정되어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요 이미지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좀 작게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좀 키워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면은 요 막대하고 요 옆에 있는 색깔별로 요 막대가 딱 붙어 있죠. 포개져 있진 않죠. 보다시피 포개져 있질 않고 딱 붙어 있죠. 딱 붙어 있는데 요거는 계열 간의 겹치기 정도, 계열 겹치기라고 있어요. 네. 계열 겹치기 설정이 겹쳐져 있지 않습니다. 0%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네. 계열 겹치기 값이 예를 들어서 20%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요게요. 네. 해당 상호 간에 한 요만큼씩 포개질 거예요. 요만큼씩. 포개질 겁니다. 네. 근데 계열 겹치기는 0%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 아까 간격이라고 했잖아요. 간격 너비. 이 간격 너비의 기준은요. 요 공간입니다. 요 공간. 요거. 요걸 항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축 항목. 항목과 항목 간의 간격 너비가 현재 0%로 돼 있으면 얘가 딱 붙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만 간격 공간이 있죠. 네. 요 공간은 간격 너비에 대한 공간은 0%에서 500% 범위. 간격 너비는 기본값이요. 그다음에 계열 겹치기 정도는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이렇게 범위 값을 가집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얘의 퍼센트 기준은 요 막대 너비예요. 요거 너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충 제가 볼 때는 해당 이 간격 너비가 0%가 아니라 대충요. 한 200% 정도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간격 너비는 요걸 이야기한다라는 부분을 네,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1번이 틀린 거예요. 네. 틀린 보기는 1번이 틀렸습니다. 간격 너비는 0%가 아니라 대충 한 200% 정도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범내 표지 없이 데이터표가 표시되어 있다. 이게 데이터표예요. 여기가 데이터표인데 여기 범내가 1월, 2월, 3월 앞에 뭔가 표지가 없죠. 범내 표지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요 막대를 구분할 수 있는 색지 있죠. 네, 1월은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이야. 뭐 여기 있네요. 요건 범내고요. 요건 범내고 요 데이터표 앞에 색지가 있는 거 요 색지가 범내 표지예요. 근데 범내 표지가 색지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범내 표지 없다. 네, 맞아요. 1월, 2월, 3월 개월에 오차 막대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네, 작아가지고 사람 모여가지고 아까 제가 네, 좀 보여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네, 그다음 확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위에 보면 뭔가 선 같은 게 이렇게 네, 위아래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죠. 네, 요거 막대 오차 막대, 네, 오차 막대, 네, 가 표시되어 있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4번요. 1분기 합계 계열, 1분기 합계 계열, 1분기 합계, 네, 합계 계열은 보조축으로 지정돼 있다. 요게 보조축이에요. 그래서 값 자체가 얘가 세력값축이에요. 세력값축. 세력값축이 맥시멈이 9만이고요. 보조 세력값축 얘 1분기 합계는 제일 큰 값이 뭐 거의 한 20만 가까이 된다 그죠? 네. 그래서 맞겠죠? 이게 맞겠죠? 네. 틀린 거 1번 틀렸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다음 네. 3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번. 다음 중 서식 코드를
셀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설정한 경우에 입력 데이터와 표시 결과가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데이터 입력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 있는데 3.75가 입력되어 있는데 요 3.75가 입력되어진 셀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예로 했다는 이 말이에요. 샵 물음표 슬러시 물음표 이렇게 하게 했을 때 출력 결과치가 이해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실수인데 3.75인데 샵 네, 그다음에 물음표 슬러시 물음표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얘는 분수 형태로 나타내겠다는 부분인데 해당 몫이 네, 3이고 0.75는 네, 4분의 3, 3과 4분의 3으로 결과치가 출력되어진다. 우선은 저희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자, 0쉼표, 제로 샵 쉼표, 끝에 쉼표가 있으면 입력값의 뒤에 천 단위를 생략하라 이 말입니다. 뒤에 천 단위를 생략을 하게 되면 봅시다. 네. 생략을 하는데 여기 0쉼표 제로 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천 단위 생략하게 되면은 요 이하 부분이 화면상에 표시 안 되면 100단위의 값에 따라서요 반올림 처리돼요. 6, 7, 8, 9니까 100단위 7이니까 5보다 크죠? 그러면 반올림 해가지고 마이너스 7이 되는데 형식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돼 있냐면 0은요 앞에 자리값이 없으면 0이 표시가 돼요. 0이 이렇게 표시가 네. 되는데 엄수니까 마이너스 0 쉼표 제로 7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은요. 네. 별표 하이펀 샵 쉼표 샵샵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설정을 입력하면 6, 7, 8, 9인데 요거는요. 네. 해당 이 앞에 별표가 추가적으로 붙게 되면 뭐냐면 해당 이 너비가요. 이만큼 넓어요. 근데 해당 6 표시 형식이 뭐 마이너스하고 6 쉼표 7, 8, 9 이렇게 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데 이만큼 공간이 있을 때 여기 공간이 있을 때 별표 뒤에 있는 요 기호 있죠. 요 기호를 꽉 차도록 채워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하이펀 뭐 6, 쉼표 7, 8, 9가 출력 결과치인데 안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 화살표 샵 쉼표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화살표 샵 세미콜론 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게 뭐냐면요. 양의 정수 네, 정수값 중에 뭐 10, 100, 뭐 20, 25 뭐 이런 거. 그다음 두 번째 위치 부분은 음의 정수. 그다음 세 번째는 얘는 0입니다. 0일 때. 요렇게 네. 해당되어지는 값에 따라서 설정하는 서식을 달리 할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일 때 그다음에 마지막에 문자일 때 이렇게 한꺼번에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입력값이 마이너스 엄수예요. 6789. 엄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예에 해당되어지겠죠? 네, 예에 해당되어지니까 아래쪽 화살표 기호가 표시되어지고 샵 돼 있으니까 뒤에 값 그대로 표시 이렇게 해서 네, 4번도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한 문제는 나와요. 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설정 문제가 네,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다음 3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중 매크로 편집 및 삭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네. 1번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편집할 매크로를 선택을 하고 편집 단추를 클릭을 하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할 수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할까요? 네, 제가 네, 엑셀을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가지고 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공유를 좀 바꿔가지고, 네. 엑셀 창을 이렇게 실행시켰, 요걸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엑셀 창입니다. 네. 엑셀 창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문제에서 뭐라고 묻고 있느냐면은, 어, 네. 자, 묻고 있는 게 첫 번째가 뭘 묻고 있냐면은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편집할 매크로를 선택하고 편집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지금 매크로가 설정되어 있는 게 없긴 한데, 네. 보기에 매크로에 매크로 보기라고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매크로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져요. 제가 빠르게 매크로 하나 뚝딱 하나 기록을 시켜 볼게요. 네. 매크로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두 문제. 네. 자, A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제가 보기에 매크로에 매크로 기록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 실행되었어요. 간단한 걸로 할게요. 네. 예를 들어 서식이라고 이렇게, 네. 아니면 뭐 색채우기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색채우기라고 입력을 이렇게 하고 확인 눌렀어요. 그 다음에 A2에서부터 A6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네, 노란색으로 제가 뚝딱 채웠어요. 이렇게 채웠어요. 네. 채우고 여기까지만 중지할게요. 네. 보기에 매크로 기록 중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해당 색 채우기라고 하는 매크로가 보기에 매크로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색 채우기라는 게 뚝딱 추가되어 있죠. 추가되어 있고 제가 요거를, 네, 색 채우기 없음으로, 네, 요거를 색 채우기 없음으로 이렇게 해서 바꿔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보기에 매크로에 매크로 보기에 색 채우기를 선택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뚝딱 이렇게 채워지죠. 이렇게. 네. 자, 매크로 보기에서요. 문제에서는요. 네. 편집할 대상 매크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편집 버튼을 얘를 눌렀다. 이 편집 버튼 있죠? 편집 버튼 누를게요. 네,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실행이 뚝딱 됐죠.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실행이 되어졌다. 네. 그 설명입니다. 설명 문구가 요구됐던 게 요거였잖아요. 네.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편집할 매크로를 선택을 하고 편집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실행되어지느냐? 실행되어집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lt의 F8번 키를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을 해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Alt의 F8번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요. 네. Alt의 F8번을 누를게요. 네, 누르면 매크로라고 하는 창이 실행돼요. 매크로 보기 창이 실행돼요. 네, 매크로 보기 창이 실행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 설명 문구가 두 번째 게 틀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네. Alt F8 키를 누르게 되면 Alt F8 키를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가 실행되지 않고 매크로 보기요. 매크로 보기 창이 떠요. 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고요. personal.xls의 B 파일을 삭제하면 통화 문서에 있는 모든 매크로를 삭제할 수 있어. 네, 이거는 그냥 익히세요.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에서 삭제한 매크로, 네, 범위 지정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할 수 있어. 네.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하는 단축키는 Alt F11번 키입니다. Alt F11번 키입니다. 네. 31번 이렇게 풀이를 해드렸고요. 다음 3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번. 다음 중 아래에, 네,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수식의 결과로 부사장을 출력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함수를 묻는 문제, 묻는 문제가 지금 2020년 2회차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자, 어려운 함수라기보다는, 네, 좀 구석진 부분 1급에서는요. 2급에 비해서 좀 구석진 부분을 좀 묻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초제 함수는 자주 쓰이는 함수예요. 초제는 자주 쓰이는데 셀이나 타입이나 옵셋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쓰이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풀어볼게요.
choose 함수라고 하는 부분은요. equal choose 선택하라 이 말이잖아요. 네. 뭘 선택하는데 함수 이름값에서 기능을 유추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목록 번호가 와요. 목록 번호. 목록 번호가 오고요. 그다음 쉼표 뭐 목록 1일 때 얘 목록 번호가 1일 때 얘가 반환돼요. 목록 2 이렇게 하고 목록이 몇 개? 255개까지. 이렇게. 네. 그래서 요 부분은 값 숫자 값이 오는데 여기 지금 함수가 사용되어 있어요. 함수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셀은 여기 옆에 제가 정리를 해 드렸는데 정보 타입 그리고 참조. 정보 타입으로서는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ROW라고 되어 있는데 ROW는 행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B3셀은 B3셀 얘는 ROW 몇 행이야? 행은 1행, 2행, 3행이니까 요 셀 함수 요거의 결과값은 3이 반환돼요. 3. B3셀은 몇 행이야? 3행이잖아요. 3행. 그러니까 네. 해당 행값을 셀 함수에 의해서 구한 반환값은 3. 그러면 뒤에 이 목록 중에 이게 1일 때고요. 얘가 2일 때고요. 얘가 3일 때잖아요. 그럼 반환값은 C4셀에 입력되어진 값을 출력해. C4셀에 입력되어진 값은 영업사원입니다. 그래서 1번의 결과값은 영업사원이 출력이 됩니다. 화면상에 이렇게 네, 결과값으로 영업사원이라고 표시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네. 2번은요. 타입 B4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타입 함수는요. 타입 함수는 형식을 구하는데 해당 대상 값의 입력값이 숫자가 입력되어 있으면 1을 반환하고요. 문자가 입력되어 있으면 2를 반환해요. B4셀이 뭐가 입력되어 있어요? B4셀 김진수 입력되어 있어요. 문자죠. 네, 문자니까 요거의 반환값은 2입니다. 2. 2. 그러면 뒤에 있는 목차 순번 중에 두 번째 거. 첫 번째, 두 번째. C3이죠? C3 부사장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장.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결과가 부사장 아닌 거 골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잘못 출력된 거고. 네. 3번 한번 볼까요? 옵셋. 옵셋은 기준점을 맞춘다. 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옵셋의 함수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나 왔다. 그죠? 네. 5개 왔는데 첫 번째가 이게 기준 셀이에요. 얘가 참조 셀. 네, 참조 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조 셀인데 하나의 셀 주소만 네, 지정되어 있으면 그 셀이라고 되는데 이렇게 범위 영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약간 혼동스러워 하시는데 A1에서부터 A6 이렇게 연속 범위라고 한다면 시작셀. 예, 시작셀을 따져요. 네. 그래서 A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A1 위치. A1 위치가 기준 셀이야. 네. 스타트 셀이야. 요 셀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요 두 번째 있는 게 행, 이동할 행. 세 번째 있는 게 이동할 열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해당 2라고 돼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한 칸, 두 칸 이동해. 여기까지 왔죠? 네. 그 다음에 열이 또 2로 돼 있으니까 한 칸, 두 칸. 여기 왔죠. 그 다음에 1심표 1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높이와 너비인데 어쨌든 첫 번째 셀 값이 반환되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얘 3번도 결과값은 부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네. 인덱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색인 함수예요. 네. 해당 참조 범위 A2에서부터 D6까지 범위 영역, 요 범위 영역에서 그 다음에 행, 쉼표, 열이 와요. 네. 범위 인덱스가 색인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책에 해당 그 모르는 단어들이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 제일 뒤에 보면 인덱스, 색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건 책 내에 몇 페이지야. 이런 식으로 찾아준 거 있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찾을 범위가 A2에서부터 D6인데 여기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값을 뽑아와. 네. 그래서 요게 행인데
행에 지금 매치 함수가 사용되어 있어요. 매치는 일치하느냐 이 말이죠. 일치하는 거. 대상 자체가요. A3 돼 있어요. A3 102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요 A3은 A2에서부터 A6 여기 A2에서부터 A6에 몇 번째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요 102라는 건 A2에서부터 A6 범위 내에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두 번째 있잖아요. 네, 두 번째 있으니까 얘 반응값은 2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2에서부터 해당 이 범위 영역 A2에서부터 D6 범위 영역 내의 두 번째 행, 이 빨갛게 테두리한 범위 영역 내의 두 번째 행, 그리고 몇 번째 열? 세 번째 열. 하나, 둘, 셋. 만나게 되는 셀의 입력값은 부사장이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요. 33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작성한 수식으로 결과값이 다른 걸 골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 문제인데 해당 스몰 함수는요 작은 걸 찾는 거예요. 네. 해당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작은 값 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B1에서부터 B300, B1에서부터 B3 이렇게 돼 있다 그죠? 30, 60, 70 입력된 범위 영역 외에서 컬럼 C3 이렇게 돼 있어요. 네. C3셀요. C3셀은 몇 열이야. 열 순번이 어떻게 돼? 3열이잖아요. C3. 그러니까 C3은 몇 열이냐? A열이 1, B열이 2, C열이 3이죠. 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컬럼은 요 앞에 있는 열이 A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야 이렇게 되는데 C열이니까 A, B, C 3열이 세 번째 열이에요. 그래서 해당 요는 3이잖아요. 반환되어지는 게 B1에서부터 B3에 입력되어진 값 중에 세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작은 게 30이에요. 두 번째로 작은 게 60이에요. 세 번째로 작은 게 70이에요. 그래서 얘 70입니다. 결과가 구해진 게. 그럼 두 번째, 스몰 같은 방법으로 A1에서부터 B3셀, A1에서부터 B3 여기 범위 영역이다. 그죠? 네, 여기 범위 영역. 색깔을 제가 달리 해가지고 마킹을 좀 해볼게요. 여기 범위 영역입니다. 네. 여기 범위 영역에서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 1, 2, 3, 4, 5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다섯 개 다 합하면 얼마예요? 네. 1, 2, 3, 4, 5. 네. 15다. 그죠? 15. 평균 구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15 나누기 3은 5는 3이죠. 네. 15 나누기 5는 3이죠. 몫. 네. 그러니까 얘의 반응값은 3이에요. 자, 그러면 A1에서부터 B3 영역 내에 총 6개의 셀 입력값 중에 세 번째로 작은 값 골라 이런 말입니다. 네. 첫 번째로 작은 값은요. 네, 10이 제일 작고요. 두 번째로 작은 값은요. 이 파란색 범위 영역 내에 20이 제일 작아요. 세 번째로 작은 값은요. 3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네, 결과값은 30이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라지요. 네. 로 A1 이렇게 돼 있으니까 A1셀이 위치한 행은 네, 1행이잖아요. 이거는 1이고요. 네. 이것도 색깔을 달리 해 볼까요? 네. 네, 1이고요. 네. 그다음에 A1에서부터 B3 범위 영역 내에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을 골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A1에서부터 B3 범위 영역에 입력되어진 6개 중에 1, 네, 제일 큰 값 70이죠. 마지막요, 네 번째요. 네. 모두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네. 라지, 네. A1에서부터 C3, A1에서부터 여기 C3, 여기까지. 네, 이 범위입니다. 네. 여기 보면 A 9개 셀의 값 중에, 몇 번째로 큰 값? 에버리지 아까 이거 구한 거 3이었잖아요. 네.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A1에서부터 C3 9개 중에 제일 큰 값은 보니까 90이 제일 큰 값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큰 값이 80이고요. 세 번째로 큰 값이 70이네요. 그래서 결과값은 얘도 70입니다. 틀린 것은 다른 것은 2번입니다. 네. 그래서 스몰, 컬럼, 라지, 로 함수. 네. 에버리지는 평균 이해하시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푸는 문제 유형인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건너뛰세요. 건너뛰시고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 네. 머리 아프게 붙들고 있으면서 해당
신경 많이 쓰면 다른 거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함수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네. 34번 문제입니다. 네, 다음 중 통합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시트 보호는 통합 문서 전체가 아닌 특정한 시트만을 보호해. 마킹하면서 볼게요. 네. 시트 보호는 통합 문서 전체가 아닌 특정 시트만을 보호한다. 네, 오케이. 맞습니다. 시트니까. 통합 문서 안에 여러 개의 시트가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엑셀 201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엑셀 2010 실행되면 기본 시트 3개가 있어요. 시트 1, 시트 2, 시트 3. 근데 시트 보호니까 시트 단위별로 네, 통합 문서 전체가 아닌 특정 시트를 보호해. 공유되어진 통합 문서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네, 공유된 통합 문서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 및 병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잘 안 써요. 잘 안 써요. 네.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드라이브 서버에 엑셀 파일을 저장하고 서버에 저장되어진 파일에 대해서 공유 기능으로 네, 위치에 상관없이 파일 동시에 변경 및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오히려 하지 이 포함되어진 통합 문서의 공유 기능으로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통합 문서 보호 설정할 때 암호를 지정하게 되면 워크시트에 입력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암호 설정했다라고 해서 해당 수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네, 암호 지정된 암호를 입력을 한 사람은 네, 내용 수정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사용자가 워크시트를 추가 삭제하거나 숨겨진 워크시트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통합 문서의 구조를 잠글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3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네. 해당 그 시트에서 각 부서마다 함수 문제 한 문제 더 나왔네요. 네, 직위별로 종합 점수의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데 다음 중 B 17셀에 입력된 수식으로 옳은 걸 골라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별 합계를 구하려고 한다. 네. 자, B17셀 마킹하면서 할게요. B의 17셀 여기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네. 알맞은 수식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미플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합을 구합니다. 네, 합을 구하는데 대상 여기가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이고요. 네, 그 다음에 조건 범위 기준, 조건 범위 기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대상 자체가 합을 구할 범위가 B2부터 E2부터 E13 이렇게 돼 있다, 그죠? E2부터 E13 여기 범위 영역. 그 다음에 A2부터 A13, A2부터 A13 부서명. 그 다음에 A17인 거, A17 여기 부서, 네, 영업부. 부서가 영업부. 그 다음에 B2부터 B13. 그 다음에 B16, B16 부장. 네.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보니까 해당 이 문제는요. 배열 수식이에요. 네. 배열 수식을 묻고 있어요. 왜? 중괄호 꾸러미로 묶여 있잖아요. 네. 배열 수식에서는요. 서밋 함수를 안 써요. 네, 배열 수식은 1급에서만 요구를 합니다. 2급에서는 주로 이거는 서밋 함수로 뚝딱 구할 수 있어요. 서밋 함수로 구할 수 있는데 중괄호 꾸러미로 배열 수식으로 묶인 경우에는 서밋프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그 조건을 만족하는 네, 해당 뭐 sum이나 그 다음에 뭐 if 조합이나 이러한 형태로 네, 풀이를 하거든요.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정답은 3번인데 3번 기준으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냥 거꾸로. 네. A2부터 A3 영역의 입력값이 A13이야
equal 이렇게 돼 있으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반환값은 true예요. true는 1로 네, 알 수 있습니다. 1로 반환되어지면 B2부터 B13 마찬가지 B2부터 B13의 요 직위의 입력값이 B16이 B16이야. 그러면 반환값이 맞으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서가 영업부고 그 다음에 직위가 부장인 경우에 대해서 얘도 1이 반환되겠죠. 그 경우에 해당 E2부터 E13에 있는 값 네. 17 뭐 이렇게 돼 있으면 17 그 다음에 또 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따져 내려오거든요. 네, 배열 수식은 네, 배열 함수식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일반적인 포맷 자체가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하고 차이 나서 이제 여기서 묻는 부분 자체는 이 달러 A, 달러 B로 표시되어있는 건 절대 참조예요. 네, 근데 달러 A 17 이렇게 표시되어지는 부분 자체는 혼합 참조예요. 혼합 참조인데 A 17 열, 그 다음에 B의 16, B의 16. 자, 보세요. 얘는 지금 현재 B17셀에 입력한 수식을 오는 거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입력한 수식을요 요렇게도 채우고 요렇게도 채워가지고 이 부분까지도요 이 부분까지도 네, 구할 수 있는 거 그 경우에는 열을 못 박아야 되는 셀과 행을 못 박아야 되는 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장, 과장, 대리 직급이 다른 경우에도 구하려고 한다면은 얘는 행이 못 박혀야 돼요. 네. 그래서 부장이 입력되어진 B16셀, B16셀은 보다시피 16만 달러가 붙어 있고 B 앞에는 달러가 안 붙어 있어요. 이 함수식을 옆으로 채우게 되면 B가 아니라 C, D로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 밑으로 채울 때 이렇게 밑으로 채울 때 해당 A17 같은 경우에는 A10만 고정시키고 행은 고정시키지 않고 요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배열 함수는요 조금 어려워하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셀의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골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통합 문서에 네, 통합 문서의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범위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수식에서 3차원 참조를 사용을 한다. 네, 이거 저희 이전에 그 회차에서 풀었던 문제에서 똑같이 나왔던 보기 항목입니다. 통합 문서의 여러 워크시트에 동일한 셀 범위의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2019년도 1회차에 있었을 거예요. 3차원 참조를 이용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맞아요. 요거는. 네. 그 다음에 계산할 셀 범위를 선택하고 수식을 입력을 한 후에 컨트롤하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네. 계산할 셀 범위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수식을 입력했어요. 컨트롤 엔터키를 딱 누르게 되면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동일한 네. 동일한 수식이 한꺼번에 채워집니다. 예, 맞아요. 수식을 입력한 후에 결과값이 상수로 입력이 되려고 한다면 요 문제요. 네, 저희 네, 3회차 풀었죠. 네. 19년 1회차, 18년 2회차, 18년 1회차 풀었는데 요 문제 똑같이 다 나왔던 문제예요. 똑같이. 네. 수식을 입력한 후에 결과값이 상수로 입력되려고 한다면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바로 Alt F9번을 누르는 게 아니라 F9번 키만 눌러야 돼요. 네, Alt를 누르면 안 돼요. F9를 누르면 네, 수식 그러니까 연산된 결과값 수식이 입력되는 게 아니라 네, 1 플러스 10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를 딱 누르게 되면 해당 이렇게 입력되지 않고 결과값이 11이라고 이렇게 입력된다 이 말입니다. 상수로 입력되어진다. 배열 수식에서 네, 숫자나 텍스트 위에 true, false 등 논리값 또는 샵 n/a와 같은 오류값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네. 다음 3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아래 그림 보기 탭 창그룹의 각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해당 이게 이제 창과 관련되어진 부분하고 인쇄와 관련된 부분이 네, 한 문제씩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 중에서 네, 해당 창과 관련해서 자주 틀린 보기로 나오는 게 얘예요. 1번이에요. 여기 세창이 있고 모두 정렬이 있고 틀고정이 있고 나누기와 숨기가 있는데 요 나누기하고 틀고정하고도 자주 나오는 파트이기도 한데 세창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저희가 의미를 받아들인 거, 아, 세창? 새롭게 깨끗한 창을 띄우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설명 자체도 그렇잖아요. 세창을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빈 통합 문서가 표시된다. 창에 왜 세창을 넣었냐면 열기에 새 통합 문서라고 파일에 뭐 만들기에 새 통합 문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새 통합 문서 만드는 거 그 파일 메뉴에 있는 기능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면 굳이 여기서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새 창을 클릭하면요. 빈 통합 문서가 열리는 게 아니라 현재 그 입력된 데이터를 유지한 새 통합 문서 창이 떠요. 네. 그래서 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입니다. 빈 게 아니라 기존의 입력 데이터 유지한 채로요. 기존의 입력 데이터를 유지한 채로 통합 문서가 하나 더 열려요. 네. 그래서 이 설명이 틀린 거예요. 빈 게 아닙니다. 기존의 입력 데이터가 유지한 통합 문서가 하나 더 열려요. 모두 정렬은 현재 열려있는 통합 문서를 바둑판식, 계단식, 가로, 세로 등 4가지 형태로 정렬한다. 숨기기는 현재 활성화되어진 통합 문서 창을 보이지 않도록 숨긴다. 네. 이건 몽땅 다 숨기는 거예요. 얘는 몽땅. 워크시트에 있는 네. 나누기를 클릭하게 되면 네, 워크시트를 최대 4개 창으로 분할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부분을 한 번에 볼 수도 있다. 맞습니다. 네, 다음 3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상태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올라라. 네, 엑셀 창에 제일 하단에 있는 게 2번입니다. 상태 표시줄. 네. 상태 표시줄 에서 워크시트 보기 상태를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중에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3개 중에 하나. 기본 값은 기본 보기고. 네. 상태 표시줄에서 확대 축소 슬라이드를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어진다. 네. 엑셀창. 네. 이거 뭐 엑셀창 가지고 설명드릴까요?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네. 이쪽에 네, 보시면 이쪽 부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쪽 부분에 네, 여기다 보면 확대 축소 있죠. 네, 축소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최소 10%에서부터 최대 400%까지 확대 축소할 수 있는 거 있고 여기가 지금 현재 상태 표시줄이다 이 말이고요. 네, 해당 설명 문구에 세 번째 있는 거 그냥 바로 설명드릴게요. 보면서 네, 요 상태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 이게 네, 상태 표시줄에서의 바로가기 메뉴예요. 이 상태 표시줄에서의 바로가기 메뉴 내에 찾아보면은 네, 매크로 기록이라든지 개수나 최소값, 최대값, 합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3번 보기 항목 좀 이따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안엔 이름 정의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없어요. 네, 미리 요거 가지고 풀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올게요. 3번을 보세요. 네. 상태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셀의 특정 범위에 대한 이름 정의를 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보기예요. 네,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상태 표시줄에 현재 작업 상태에 대한 기본 정보가 표시되어진다. 맞습니다. 네. 다음 네, 3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차트 편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트와 연결되어진 워크시트의 데이터에 열을 추가하게 되면 차트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틀렸어요. 요거도 간단하게 제가 빠르게 그냥 무슨 설명이다? 차트와 연결되어진 워크시트에 데이터에다가 열을 추가하게 되면 네. 열을 추가하게 되면 차트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게 맞아요. 자, 입력한 데이터를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차트가 작성됐는데 해당 여기는 지금 현재 하나가 빠졌어요. 네. 차트에 자동적으로 반영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해당 그 차트를 작성하게끔 선택된 데이터의 그 범위 영역, 이 범위 영역에다 이 범위 영역 사이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 차트에 반영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이 없어요. 네. 선택한 데이터의
그냥 열을 추가한다고 했지 옆에 선택 범위가 이만큼인데 그 옆에다가 이게 추가한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차트가 얘까지 포함해가지고 자동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조하는 중간을 추가시키면 참조돼요. 차트 크기를 조정하게 되면 새로운 크기의 측하바이끔 차트 내기에 텍스트 크기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맞고요. 차트에 적용되어진 원본 데이터에 행이나 열을 숨겨도 차트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어요. 네. 데이터 계열의 순서가 변경되면 범내 순서도 자동적으로 변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제가 네, 되는 데까지만 할게요. 네. 여기에 예를 들어서요. 네. 성명 이렇게 됐고, 네. 박명수. 뭐 이렇게 세 명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성적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딱 칠게요. 이렇게 범위 잡아가지고 삽입에 차트 세로 막대형 이렇게 이렇게 막대 그렸어요. 네. 그려졌는데 여기에서 제가 유재석 거를 숨겨볼게요. 유재석 거 삼행인데 마우스 오렌지부터 숨기기라고 있어요. 숨기기를 딱 하면 여기서 유재석 게 숨겨졌죠. 네. 그래서 해당 이 보기 항목에 어떻게 돼 있어요? 차트에 적용된 원본 데이터 행위나 열을 숨겨도 차트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반영이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린 겁니다. 네. 다음 마지막 4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프레시트의 40번 보기 항목. 시간이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40번 다음 중 엑셀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차트만 제외하고 인쇄하기 위해서는 차트 영역 서식의 대화 상자에서 개체 인쇄의 체크를 해제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해당 차트가 포함되어져 있는 워크시트인데 얘를 인쇄할 때 얘 차트는 인쇄가 안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은 이게 버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 이 컴퓨터에는 2016이 13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얘를 인쇄를 안 시킬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오렌지부터 차트 영역 서식에서 해당 속성에서 요 개체 인쇄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제를 해버리면 돼요. 네. 해제를 해버리게 되면 얘가 인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설명 자체는 맞습니다. 네. 차트를 제어하고 인쇄하기 위해서는 차트 영역 대화 상자에서 개체의 인쇄 체크를 해제한다. 설명 맞습니다. 두 번째, 시트에 표시되어진 오류 값을 제외하고 인쇄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셀 오류 표시를 공백으로 선택을 한다. 이것도 맞아요. 인쇄 내용을 페이지 가운데에 맞춰서 인쇄를 하려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 체크한다. 이게 틀렸는데 보여드릴게요. 인쇄는 어디에 설정하느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하는데 해당 내용물을 A4로 인쇄할 때 내용물이 작은 경우에요. 네, 내용물 작은 경우에 좌우에 해당 공간 많이 두기보다 가운데다 그냥 뚝딱 인쇄하는 게 오히려 보기 편하지 않느냐. 그 측면에서 할 때는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제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떠요. 여기에 가운데 인쇄는 여기서 해야 돼요. 여백 탭에서 페이지 가운데 가로 세로 얘를 체크해 가지고 내용사의 가운데 인쇄되어지지 해당 여기 확대 배율 뭐 이런 부분 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틀린 거예요. 빠르게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요. 인쇄되는 모든 페이지에 특정 행을 반복하려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인쇄 제목에 반복행 열 레이블을 포함해서 행의 참조를 입력하면 된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많아요. 한 페이지를 초과해요. 해당 인쇄를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제일 상단의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 표의 타이틀이 있으면 1페이지에서는 그거 보고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요. 나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다음에 뭐 숫자값만 단순하게 뚝딱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 이게 나이구나 또는 다른 거는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반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뒷페이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숫자값만 있으면 이게 나이 숫자값인지 반 숫자값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 인쇄할 때 모든 페이지에 뭐 성명 뭐 이름 나이 뭐
요게 네, 반복 인쇄 대회가 하려면 피해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인쇄 제목에 반복행에 열 레이블을 포함해 가지고 인쇄시키면 돼요.